자, 이제 반론을 할 건데 우리 반대측부터 이번에는 먼저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담임 수업 방식이 학생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담임이 교체됐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학생마다 원하는 교육 방식이 다른데 모든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사 한 명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천천히 말해. 아니, 짧습니다. 못 들었어. 담임 수업 방식이 학생에게 맞지 않아서 교사가 변경되었다는 사례를 주셨는데 그 학생마다 원하는 교육 방식이 다 다른데 그 모든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사 한 명을 선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 사건의 전례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교사의 그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학생 모두가 만족해야 할 만한 그런 교사를 이제 새로 부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교사를 새로 부임하는 거는 그건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가 그 교체됐을 때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교사가 부임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냐고 그런 것 같은데요. 모두가 만족해야 할 만한 교사를 부임하기 힘들다. 근데 이제 새로운 교사를 부임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함으로써 그냥 그 상황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 새로 모두가 만족해야 할 만한 새로운 교사의 부임은 그건 이제 학교 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학생이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서 항상 교육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학생은 당장의 불편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 역시 자기 자녀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모가 직접적으로 학교와 자녀에 대해서 관심 없이 행동하면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학교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찬성 측 질문해 주세요. 찬성 측 질문해 주세요. 학부 민원 다 수용하면서 그냥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혹시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
학생이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도와준다고 질문한 건가요? 도와준다고 주장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어요. 물론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교사에게 피해를 끼치는 교사를 힘들게 하는 학부모들은 전혀 도움을 주는 곳에서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더 직접적인 계획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대신 해결해주는 방향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네, 그럼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유토론 3분만 진행해 볼까요? 자유토론 3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째만 양면서 주장부터 맞지. 난딴거 가는 거 됐어. 편하게 던져버리고. 그럼 질문 아까 악성 문항 때문에 요새는 힘들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부 악성 문항 때문에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다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약간 여러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어쨌든 이거로 인해 교사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토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민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민원은 이제 그렇게 악성 민원을 넣지 않는 학부모도 많으니까 교육부를 통해서 민원을 넣다든지,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윗분들을 통해서 걸러서 이렇게 토론이 들어온다, 민원이 들어온다면은 이런 문제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려면 만약에 학부모 민원을 좀 수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재작년 2023년에 사무총에서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근데 이런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사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너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못하게 된 상황이 있는데,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모두 수용하자는 뜻이지 학부모가 직접 민원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희도 막 못하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일부의 악성 민원 때문에 학부모에게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가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그런 감정적인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민원 자체가 아니라 민원을 관리하는 학교 내부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게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유토론은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입장마다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데, 결론은 1분 정도 잠깐 생각하고 1분 동안 결론을 말하고 그러면 많이 안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좀 얘기 안 하는 게
의견을 모두 종합해본다가 학부모 민원을 이제 전부 수용한다는 것은 이 교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대 제가 앞서 주장한 학생은 이제 최대 수혜자니까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을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와 가정이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도를 통해서 학교의 민원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고치거나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거 학부모 의견을 전체적으로 배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반대측 결론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사의 교육 방식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의 민원을 학부모들이 해결해 주었을 때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요구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민원을 모두 수용했을 때 교사의 수업 방식이나 또는 교육 환경이 약화될 수 있고 교사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원을 얻을 시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